수 있었고 같은 꿈을 꾸던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지금 무엇이 자일이 어려워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네 혹시? 네, 저 공일학번 준석이요.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아 나야 뭐 늘 잘 지냈지. 자네도 잘 지냈지? 네. 야, 사장님은 어떻게 똑같으세요? 아이고 똑같긴 이 주름 봐.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폐교된 이후에 이 동네 처음 왔는데 기분 참 묘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책방 윤시 형님도 가게 문 닫고 고향 내려가고 이 동네 우리 가게만 남았어. 완전 폐허나 다름없어 이 동네. 요 앞에 지하철역 이름 바뀌었던데요? 그래 여기 이름이 우리 학교 이름이었잖아. 처음엔 말이야 설마 이 큰 대학이 없어지겠어 했지. 그런데 막상 정리되려니까 금방 정리되고 학생들도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고. 제 모교가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 월급 못 받은 사람들 많다던데. 사장님, 불 깜빡거려요. 아이고 나도 이 가게 접을 때가 됐나. 학교가 원망스러우시죠? 나보다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더 속상하겠지. 아, 봄 되면은 캠퍼스 벚꽃이 환상적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 보게 생겼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게 문 닫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고민했었어. 그런데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네처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막상 여길 떠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폐교된 저 대학도 이 동네도 옛날처럼 사람들로 북적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여길 지키고 싶어. 우리들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서로가 참 솔직했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럽고. 청춘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캠퍼스. 대학의 사계절은 싱그럽고 풍요했죠. 그토록 넉넉했던 대학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대학의 추억은 서글픈 흑백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당신들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전국적으로요. 2040년쯤 되면은 원래 태어난 대학 갈 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인서울 대학도 정원을 다 못 차. 그죠. 지방 싹 다 망하고. 네. 지방에 대학들 한 명도 못 뽑고 서울만 뽑아도 정원이 미달에 20만이 안 되거든. 네. 한때 학생들로 넘쳐났던 대학이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위치한 광양보건대입니다. 보건의료계열 특화대학으로 지역에선 취업 잘 되는 학교로 불렸죠. 한때 구성원만 3,000명에 달했던 대학 하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미어 터졌지 그때만 방이 없어갖고 우리가 원룸 질 때마다 방이 없어갖고 막 미리 선불 주고 딴 게 방을 얻으려고. 아 그래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데도 집보고 막 형성이 된 데 있어요. 저녁만 되면 바글바글 했어 막. 여기 학생들 잘 돼 있을 때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뭐 이거 뭐 유충 공단 댕 사람들 잠자기 바쁜데 그 별로 상권이 죽었지 이게. 학생들이 아직 상권이 살더라고 학생들이 있어요. 한 도시의 유일한 대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보건대는 100명 남짓한 학생들만이 캠퍼스를 오가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 28명, 신입생 충원율은 6.8%로 참담합니다. 학생들이 떠난 대학은 미래가 없다고 본 걸까요? 정부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런 대학이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합니다. 학생들은 떠나고 캠퍼스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남은 학생들을 지키자고 교수들은 사비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연명시키는 일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됐지만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만큼이나 대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보건계열들을 보면은 해도 이건 겁니다. 실습 나가는데 지원도 전혀 되지 않고 현장 실습이요. 이제 병원 의료기관 실습을 나가야 되죠. 이제 이런 것도 지원도 되지 않죠. 내부적으로는 기자재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의료기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대학 형태라도 지역에 좀 이런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라. 우리 부끄럽지 않은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라고 2021년 2, 3월경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경영 위기를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된 동부산대. 오랜 시간 방치된 캠퍼스는 이제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대학의 위기와 몰락.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2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교 뒤 이어진 대학로의 침체와 지역 상권의 붕괴. 모교의 졸업장으로 내 전문성이 인정받을까? 지역대의 소멸이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닐까? 당시 동부산대 문제를 취재한 학보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니요, 초등학교 때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한 관심도 구체화되어 있고 실체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자체도 이제 학부에 입사를 해서 그 취재를 진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말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지금 위기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어도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너진 대학을 따라 대학로의 불도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학 없는 대학로를 홀로 지키는 고깃집 사장님은 그 시절 그때가 몹시 그립습니다. 직접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차이 나죠. 얼마나 타격을 입으셨어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 정도? 네. 지금 막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죠. 엄청 그립지. 생각이 나요. 막 머릿속에. 얼마나 그리우신가요? 우리 자식 보듯이 그래. 우리 자식 보듯이. 자식 보듯이? 그래. 그 사람들이 같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음식도 이렇게 가격이 싼 이유가 삼겹살도 뭐 그렇고 고기도 좋게 하고 내가 작업을 하니까 질을 좋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먹게 하려고.
대학이 멈춘 지금 도시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도시에서 대학의 생존과 존속을 바라는 건 실체 없는 희망일까요? 도시와 대학, 대학과 도시. 어쩌면 운명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제는 서로에 대한 악수가 아닌 묘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팔려가던 날, 스웨덴의 시민들은 부둣가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성곡을 틀며 애도했죠. 말매의 눈물입니다. 말매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일자리 3만 개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습니다. So that really was a period where the people of the city felt that we faced a very dramatic and troublesome future, and that made it possible to try to make a very dramatic change of the image of the city, from a city being very proud over its industrial heritage to another city. So that was the challenge for us. 쇠퇴일로 위기의 도시. 말매가 던진 신의 한 수는 대학이었습니다. Such a drag. What's your fears is but your soul and your feels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brain. Cause every time you talk it sound like blah. 매력적인 대학을 설립해 유럽의 젊은이들을 품에 안은 도시의 내일을 꿈꿨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심장부에 말매대학교를 설립한 것이죠. 고등교육이야말로 도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겁니다. Malmö, this very beautiful city just by the seashore here. And they wanted to do it through higher education. They thought that the idea for transformation today in a modern society is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over those 25 years, the number of higher educated people in Malmö has rose somewhere like 300-400%, something like that. I don't have the exact numbers now, but it is really a lot. It's strikingly a big change. The most important part was to get education on a high level for young people. Education with the right content, and in that way you can say that if you have this university, that will be a place where you every year will pump out thousands of new students with the right education and lower salaries than those that have been working for many years. In that way, that will be a place that will attract business and industries to locate there. 5개 단과대로 이루어진 말매대의 핵심은 학문의 융합입니다. 학과 학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융합 연구에 중점을 뒀습니다. 화학과 의학, 환경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연구 체계를 구축했고 IT와 디자인을 융합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바타와 어쌔신 크리드 등으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 매시브 엔터테인먼트가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학문의 경계에서 도전을 원하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말매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교 25주년을 맞은 말매대는 유럽의 대표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26,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이들이 쓰는 언어만 150개가 넘습니다. 유엔보다도 많은 언어가 하나의 대학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셈이죠.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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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dance. Show some move. 개교 25주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입생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지네요. Hello, my name is Serene and I'm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t's my first year. Hey, I'm Max. I'm from Germany and I'm studying currently for a master's in computer science. Maybe any other engineers here? No engineering. We don't have enough engineers, honestly. 인사를 나누고 함께 게임도 하며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덜어냅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마련한 주점에서 맥주 한 잔에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쇼와 공연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집니다. 이처럼 도시의 대학은 학업과 연구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기도 하지요. 말매대 역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베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대학 도서관은 조건 없이 개방해 지역민들에게 배움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매의 시민들이 말매대를 아끼고 신뢰하는 이유겠죠. 말매대를 중심으로 도시의 노동과 교육은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매대와 말매시 또 정부가 출자해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가 태동했습니다. 국가, 대학, 지역이 서로 연계해 만들어낸 스타트업 육성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수백 개의 회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지식산업,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And so this is a place where we can, both do our work, but also discuss what work actually is and why we should work and so on. We utilize the fact that in the hundreds of companies in the Media Evolution community, there works thousands of people. And all of these people come with specific expertise and specific experiences that are very valuable for thinking about what to come together. 특이한 점은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가 단순한 창업 육성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규모 글로벌 컨퍼런스를 매년 자체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말매로 몰려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고 학문과 산업 간 융합을 토론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말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연사가 되어 발표를 하고 공무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시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 나선다는 겁니다. My name is Louise Svensson. I work for the city of Malmö. I actually work with business development, but it touches on city development as well. In Sweden, at least, we have very little possibility of making them, of putting, of obliging them to. How do you look at that, the implementing phase? How do you do that in a good way? So I think the key is, to go for the money and to show, look, this is what you can do if you're a private investor and a private developer, and this will get you a much better project and also sustainable in the long run. Because that's what every public, private investor wants to do. So it's all about the long run and the sustainability in the end. 말매 대학이 세워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말매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도시 침체가 극심했던 1990년대 23만 명에서 지난해 35만 7천 명, 10년 뒤에는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건 평균 연령입니다. 말매 전체 인구의 절반이 35세 미만이고 10명 중 4명은 20대 미만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말매를 택한 배경엔 도시 이미지도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난 말매는 친환경 지식 도시로서의 비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말매 거리를 나서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47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도시 전체 교통의 30%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날 수 있었던 일마 리팔루 전 시장 역시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인데요. 일마 리팔루 전 시장은 19년 임기 동안 친환경 도시 비전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친환경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유럽의 첫 번째 탄소 중립 도시. 친환경 비전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말매를 더 젊고 희망찬 도시로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UN 환경계획은 말매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말매 지역사회는 더 젊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민간단체 주도로 말이죠. We're helping partners to have a good time here. And we're just doing a project as well called Malmö Residency, which is a project where we invite people to spend a month in Malmö to get to know the place a little bit more. And this comes from, currently we're running a big conference. People are here for 2 days, maybe falling in love a little bit with the place, but then they just move away again, go back home. And so, we have this residency program that offers people a month here, so get a little bit more into the community and so on. And we just had an application finished, so we had over 600 applications, and now we've selected 4 people that will come in the fall to spend time in the community. And that was also very much a community effort, so 50 organizations in Malmö stood behind it. 고용 지표를 살펴볼까요? 말매에서만 매일 9개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지난해 새로 설립한 회사만 3,000개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체가 낸 신규 채용 공고만 하루 134개에 달합니다. 35만 도시인 말매로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 직장인은 7만 8천 명. 정주 인구의 25% 정도가 매일 유입된다는 건데 말매의 낮과 밤은 꽤 다른 셈입니다. 말 그대로 말매는 도시 대전환 프로젝트에 성공한 것이죠. 20년 동안 근로자는 64%, 사업체는 무려 71%가 늘어난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말매의 고용 증가율은 8%로 수도 스톡홀름은 물론 스칸의 주와 스웨덴 평균을 압도합니다. 잘 지은 대학 하나가 도시를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We located this university in the city center. From our point of view, that was very important for the image of the city. When you are moving around in the city, you meet a lot of young people. And that creates possibility for these cultural coffees, the cultural life, and all these sort of meeting places that makes a livable city. It's a young university. I think many people are attracted by a young university. And also, if you are from a family where there's no academic background, it might seem easier to enter a new university that is in the center of a city. But Malmö is also very attractive for young people in general. There is this creativity and lots of new enterprises, smaller startups, companies, and so on. And that is also very attractive for young people. 대학이 말매의 핵심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도 필요하겠죠. 말매는 2000년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를 설득해 스웨덴 말매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총 길이 16km의 외래순 대교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또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매일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개통 이후 2억 8천만 승객이 열차를 타고 이 외래순 다리를 건넜습니다. 가깝고도 먼 도시였던 덴마크 코펜하겐이 이제 옆 동네가 된 거죠. 코펜하겐과 동일 생활권이 되면서 일명 외래순 벨트는 북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말매의 인구가 급증하고 대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래순 다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That was quite costly for us also as a community. We paid about 1.5 billion Swedish crowns for that. And like I told you, we paid money for getting the university there. But for instance, the area that we were building here with the Western Harbour, of course, it cost some money in the beginning, but when we had finished that part, we get more money back than we have paid for it, because those that were building there had to pay for of course, the infrastructure and things like that. So in that way, that became an economically good issue for us. 대도시와 주변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광역 경제권을 통해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시도는 늘 있어 왔죠. 스웨덴 말메에서 차로 15분을 이동하면 룬드가 나옵니다. 인구 13만 명의 이 작은 도시는 세계 100대 대학이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 룬드 대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을 중심으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적인 연구시설이 룬드에 있습니다. 룬드 자체가 인구도 적고 그리고 말메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말메 뭐 소도시라든지 위성도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룬드 자체만으로도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역량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많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룬드를 찾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재 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나 그 밖에 뭐 연구기관들도 많이 입주해 있고 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도 풍부한 대학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가 가진 강점은 명확합니다. 룬드 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은 룬드에서 공부하고 룬드에서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Town outside of Lund, but I go here by train every day to go to school. Lund has basically everything, so I think that really just makes it open for anything, whatever I come across. 이들은 더 큰 도시로 가기를 원할까요? I like the town and all the people here you get to know. And I would like to stay here. Yeah, same. And it's close to my family. Yeah, same. That's important. And here's a lot of job opportunities here as well. Like Malmö is a big city and Lund as well. And close to like a lot of towns here. So it's not a problem to find jobs. Not at all. 룬드와 말메, 룬드대와 말메대. 두 도시와 대학은 서로의 장점과 한계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f we don't get this very good investment in our city, then no one else should have it in the neighborhood either. And if we want to have a big investment where we are competing with Stockholm and Gothenburg or Helsinki or Oslo, then we put our things together and show up to be a stronghold in that way. So cooperation in that way was very important also. We opened up a new collaboration with Lund University and Malmö University. It is about, we want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society at Malmö University in many ways. And one of the ways, you must not forget the importance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f you want to the network of European studies with researchers from all these 3 universities. And it just started.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들이 서로 협력한 결과는 1+1 이상입니다. 스웨덴 남부 스카네주 전체에서 말메와 룬드가 차지하는 일자리는 무려 40%가 넘습니다.
말메와 룬드는 자타공인 북유럽의 중심 엔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このままでは2040年以降この自治体多くの自治体がですね消滅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世の中にはっきりと明示をしたわけであります。 2040년 지방자치단체 896개가 소멸할 것이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뒤 일본 열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11만 명의 작은 온천 마을 오이타현 베푸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푸시는 도시 소멸의 대안으로 2000년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지극히 드문 컨셉의 대학이었죠. はい、APU は京都にある立命館学園、立命館大学が大分県から別府市と協力して作った新しい大学です。当初からその単に国際的な指向性を持つだけではなくて、留学生半分、日本人学生半分という具体的な国際的な大学の在り方というものを目指しましたので。 학생과 교직원 50%를 외국인으로, 유학생 출신 국가는 50개국 이상. 이 무모한 계획은 무조건 실패할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베프는 도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개교 20년이 지난 현재 재학생 6,000명 중 절반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목표치인 50개국의 2배인 106개국 출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APU를 택한 것입니다. 캠퍼스를 잠깐만 둘러봐도 글로벌 축제의 장을 방불케 합니다. APU의 수업 현장은 어떨까요? 모든 수업의 90%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다국적 학생들이 APU를 선택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학생들. 가을 학기 첫 수업이라 그런지 서로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긴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 이 시간을 즐깁니다. 드림 컨트리였던 일본에 건너온 파키스탄 출신의 라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먼 타국에서도 망설임 없이 APU를 택했습니다. Actually, I don't remember. I think this is my artworks. As for APU, when I started researching about it, I found out that they give very generous scholarships. And also, you don't need to know Japanese to apply to APU. So those were two deciding factors in why I came to APU. So we have courses for newcomers at APU. So these newcomers for APU, like first-year students. APU, okay. So they attend classes when they come together from different countries. They participate in teamwork. They have the same activity, so they could exchange their opinions. They could collabor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these help them to
learn new skills, how to communicate. Yes, communicate with th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 Yes, and how to be successful during their study at APU. 작은 시골 마을에 초글로벌한 대학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 지자체를 상대로 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はい、来ました。はい、で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外国人がもうたくさんやってきて街が荒れるんじゃないかとかですね。いや本当にそんな議論が出てました。やっぱり、さっき言いましたよね。別府だから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意見がまとまってましたよね。というのも当時は大分県と別府してやっぱり大きなお金を出して、特に大分県が大きなお金を出して誘致しましたからね。それじゃあ大分県がそのお金を出していいのかどうかっていう議論がやっぱあったんですよ。でさっき言いましたけど別府はそもそも国際観光都市で、許容性があり多様性があり、この別府だったら APUは絶対受け入れられるっていう。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일본 내 기업들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APU는 학교를 짓기 전 382개 기업으로부터 41억 엔, 426억 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했고 온전히 학생들에게 투입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o APU gives very generous scholarships to foreign students. Yeah, compared to domestic students, I think they give more to foreign students. Other than that, I think APU in itself is extremely unique compared to the other universities in Japan, and even in the world, I would say, because we have a 50% international student body, students from around 107 different countries. So it's like a melting pot of so many different ideas, cultures. I don't think you can find it anywhere else. Yeah. 로컬의 글로벌, 이른바 글로컬의 성공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행한 결과입니다. APU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선발한 슈퍼 글로벌 대학의 고베 대학 등 유명 대학을 제치고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APU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11만 3천여 명의 배프시 전체 인구의 6%가 APU 대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입니다. 학생들은 1학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다음 학년부터는 자유롭게 배프시 시내에 있는 숙소나 홈스테이 생활을 하곤 합니다. APU 학생들이 배프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프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なんといっても学生たちが来るということで、19から22までのいわゆるこの学生の層がとても大きいんですよね。だからやっぱり町が活性化するとか、で次に教育っていうところでいくと、やっぱりその学生が来てその学生の町になっているのもあるんですが、AP の学生等を中心にですね、やっぱり留学生が多いじゃないですか。するとその留学生たちが小学校中学校でやっぱり授業って言いますか、授業のお手伝いしてもらうんですよね。だから語学の授業であったり、あるいは異文化の勉強であったり、であるいは APU は APU で市民大学という講座、市民講座というのを作って、やっぱり別府の市民を受け入れて公開してくれると。そういう意味では教育でもそういったいろんな交流ができますよね。 이곳에서의 글로벌한 경험은 미래의 큰 자산이 됩니다. 국제 학생들은 4년 동안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게 되겠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 젊은 층이 늘면서 활기를 되찾은 작은 온천 마을 배프. 황무지에 걸었던 무모한 도전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던 이 작은 온천 마을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別府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昔からの観光地です。でただ観光地だけでなくですね、いわゆる国際的な町でもあり、文化の盛んな町でもあ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特に別府っていうのは、国際、観光都市なんでですね、その意味ではAPU の、学生にも観光に参加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て、で例えば自分の言葉で自分の国に、特に留学生に対してはね、自分の言葉で自分の国に別府の大分の発信をしてもらいたいと。말매와 배프. 완벽하게 다른 두 도시의 공통점은 한국의 지방 도시와 달리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도시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자체와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보와 결정 과정에 도시의 주체들이 의견을 냈고 하나의 비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업을 포기한 말매는 대학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고, 오래된 관광도시 배프는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애써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에 몰린 젊은 세대들의 도전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무엇이건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험대로 도시를 내놓았습니다. 한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정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특권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 본격적인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교육과 대학 조직의 혁신, 지자체와 기업, 대학의 협력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아 혁신안을 제출한 108개 대학 가운데 1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선정될 20곳을 포함하면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우리 대학들의 혁신안은 어떨까요? 전북대는 국제 캠퍼스로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인재를 확충하고, 순천대는 지역민에게 평생 교육과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안동대는 인문학 기반의 지역 밀착형 특화 캠퍼스, 울산대와 포항공대는 지역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혁신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그리고 포스코 과장제철소, 포스코 퓨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역 산업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지산학 캠퍼스를 산업화와 지역 산업 전략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지원 1,000억 원과는 별도로 경상북도에서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에서도 2,000억 원을 지원한 등 총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에 대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지역사회 중심대학 지원체계 라이즈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2조 원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까지 도입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지원이 대학의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시도지사들이 대학을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과 지역 밀착형 대학을 육성하지 못했어요. 지방의 존립과 대학의 문제가 상응한 게 왜 크냐면 이게 지식과 정보를 산출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지역 혁신의 핵심 원동력을 그 주체가 누구 하면 지방 대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우리가 못했을 뿐더러 이마저 없어지면은 지방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거냐. 지역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협업적 거버넌스 구축. 함께 무엇을 해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학, 기업, 시민사회까지 한국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협력체계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설립하는 것인데 저희는 자꾸 이 협력의 주체를 논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기획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걸 방향을 끌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출직이라는 부분에서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라이즈 체계에 도입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합니다. 교육부의 온도는 상당히 뜨거운데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온도가 그만큼 뜨거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게 라이즈라는 플랫폼의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판 말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라이즈, 글로컬 30, 교육특구. 닮은 듯 다른 세 가지 정책적 시도들이 출발점에 섰습니다. 2조,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만 본다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땅이 비옥해야 싹이 트고 꽃이 피겠죠.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늘로 대학의 토양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적인 뼈를 깎는 구조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재정권을 가진 지자체는 대학과 기업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기업은 도시의 비전을 이해하고 대학과 함께 담대한 동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혁신의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닿는다면 장막을 걷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퇴하거나 혹은 전진하거나 지자체와 대학, 기업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시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If you address the things that the world is looking for, and then you can put yourself there and say, look, we did this, and the cities will be known worldwide maybe, and you tell your citizen. That is very important process is this storytelling. You must have the citizen with you, and they must feel that I'm a part of this, and every company that is in that city feel that I'm also part of this. So that is very important part of it, and that I think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in that way also be proud when they can be a part of what they are doing in a region or on the local level. So try to work together with all the levels. I think that the future belongs to everybody, and the future is many futures. The only way for more companies to appear is human beings being bold enough to have an idea and to sort of risk something to create a company. So I think all of this, needs the establishment of, fertile grounds for people to take risk and for being creative and go with their ideas. And I mean, Sweden is a sort of a welfare state, so there are lots of protection for you if your ideas would fall. So I guess that's a good start. 당신의 대학이 사라진다면?
that would be strange. Yeah. And also sad because it's it's a lot of things around. It's not only studies. It's like the whole life outside with friends, exactly, party, nations as well. We have here. It's a big thing in It will be a very empty town. Yeah. 그렇다면 언젠가 곧 이제 폐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역 대학이 소멸하는 것 자체는 인구 절벽인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 대학 중에 어디가 살아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거의 다 고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도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위기를 직시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면 대학은 도시 완성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